청각장애 성인 지원. 이번 시간에는 농문화와 농정체성 자립을 위한 지원, 부모를 위한 자조 모임 및 상담, 청각장애인에 대한 법률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1. 농문화와 농정체성. 특수학교를 졸업할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들을 유념해야 합니다. 먼저 학령기를 농학교 안에서 보낸 농청년들은 일찍부터 농에 대한 고민과 이해를 하게 되어 농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신과 같은 농인 선후배와 관계를 맺으며 농인으로서 강한 소속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집단 정체감이란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같은 문화와 특성을 공유하며 느끼는 동질감과 소속감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장애를 긍정적으로 보고 자신이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님을 확인함으로써 안정적인 소속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농문화를 가진 소수자로서의 혼란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농학교를 졸업한 농인들은 서로 간에 공감대는 물론 같은 문화를 공유한 작은 사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청인과 달리 농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을 한 곳에서 재학하며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 큽니다. 반면에 주로 가족이나 친인척, 학교 내 청인 교사들을 통하여 청인을 접합니다. 그럼에도 청인들과의 인간관계는 다양하지 않아서 낯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학교 졸업 후에는 농사회였던 학교를 떠나 청인사회에 소속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소수자들이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좌절보다는 소수자로서의 소외감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혼란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농문화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갈등들이 있는데요. 농문화는 예술, 문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 사는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삶의 방식인 약속하는 방법, 행동 특성들을 합쳐서 문화라고 할 수 있죠. 농인들은 정보를 얻을 때 소리보다는 시각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청인들이 행동하고 사고하는 방식과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청인과 농인의 이러한 다름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농인 자녀들이 겪게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를 부를 때 청인은 상대를 부르면 알 수 있지만 농인은 듣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농인의 특성을 잘 모르는 청인의 경우 이런 상황에 마주하면 당황하거나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농인을 접해본 적이 없는 청인이 다수인 사회에서는 이러한 특성들이 낯설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고 농인들이 자신의 특성을 버릴 수 없습니다. 청인들의 농인에 대한 인식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힘들 것이고 자녀들이 이러한 상황에 마주될 확률이 높으므로 부모님들이 농인 자녀의 고충을 먼저 헤아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는 사회적인 것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장애는 개인적인 것이지만 장애로 인하여 생기는 무시나 차별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농문화인 농인들의 생활 양식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시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자녀가 사회에 나가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장애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님을 자녀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부당한 환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부모들이 이러한 시각을 갖고 자녀를 이끌어줄 때 자녀도 사회에 나가서 건강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분노를 표현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기술을 터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달리 청인 속에서 자라났거나 초등학교 때부터 일반 학교를 다닌 청각장애인인 경우 농학교를 다닌 청각장애인보다 더 많은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듣지 못하거나 말하는 데서 느끼는 어려움, 청각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얻지 못하는 등의 사회적 장벽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어 새삼 자신의 장애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들과 교류할 기회가 생기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낍니다. 더 나아가 청각장애인 사회의 집단 정체성을 공유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여 느끼는 혼란은 매우 큽니다.
같은 농인들과 청소년기를 보내며 농인, 농사회, 농문화 등에 익숙해진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심리적 갈등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청인사회에서 홀로 청각장애인으로서 살아온 이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속감을 누리지 못한 채 자라왔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청각장애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서 새로운 심리적인 불안정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사람들 속에서 안정감을 찾고 모범이 되는 대상을 찾아서 성장하려 합니다. 일반 학교에서 자란 자녀들은 졸업 전까지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지는 못한 채 더 큰 사회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감이 저하되어 순간적으로 길을 잃은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갑자기 의사소통에서 장애를 경험하기도 하고 다수와 집단 안에서 진행되는 일들 중 작은 행동에서부터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청각장애인으로서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청각장애인의 정체성 문제는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회 통합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들은 자녀가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청각장애인과 교류는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체성의 문제는 독립된 생활을 하는데 꼭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같은 경험을 했을 청각장애인 부모나 청각장애인 관련 단체나 복지관에서 조언이나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인공와우 수술을 받고 언어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은 농자녀들은 자기 효능감과 듣고 말하는 능력이 비례합니다. 내가 잘 듣고 말하는 만큼 나는 가치 있고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학 생활이나 사회생활 시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지만 생각보다 의사소통이 쉽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좌절감을 맛보는 순간 처음으로 농사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뒤늦게 농사회를 알게 되고 수어를 배우게 되면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일상을 통해 경험하고 느끼며 배워나가야 합니다. 청각장애인은 시각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이런 문화를 농문화라고 하는데 농문화는 농인들에 의해 형성된 농인 고유의 문화입니다. 농문화는 수어를 함께 사용하는 공통적인 의사소통 양식으로 인해 농정체감의 형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농인들은 자신이 장애인이라 생각하지 않아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농인들은 시각에 기초한 독특한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농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각장애 자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각장애의 문화를 알고 접근해가는 것이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청각장애 자녀들은 대부분 청인 보호자와 함께 지내기 때문에 청인 학생들과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오해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여 고민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같은 고민을 가진 청각장애 친구가 있다면 자녀는 고민을 서로 나누면서 정서적인 안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청소년기의 청각장애 자녀들이 일반 학교에서 특수학교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친구들과의 어울림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청인의 문화와 농인의 문화를 모두 존중해주고 두 문화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인식할 수 있게 조언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인 학생들과의 만남만 강조하기보다는 사춘기 청소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같은 장애를 가진 또래들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상담과 함께 같은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나 성인들을 소개하여 정서적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바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일부 구어 교육만 받아온 청각장애인은 수어와 농인사회를 처음 접하게 되면 삶의 개선을 느끼고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수어를 학령기와 청소년기에 배워 자신의 정체감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로 인해 겪게 되는 여러 문제로 인해서 자녀들은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같은 청각장애를 가진 집단에서는 같이 공감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청각장애 정체성입니다. 청각장애 정체성은 청각장애인을 사회 문화 관점에서 이해하고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포함하는 청각장애인 집단에 대해 갖는 일체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인 중심 정체성은 들을 수 있는 청인들이 부럽다, 청각장애인인 것이 부끄럽다와 같이 청각장애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고 움츠려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청각장애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대화를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주변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난 청각장애일까? 청인일까? 수어도 구어도 다 어렵다와 같이 청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일로 정체성에 대해서 혼돈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녀들이 우울감이나 폭발행동 등의 감정 기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정확하게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어야 합니다. 몰입 정체성은 청각장애만 최고다, 청각장애인들하고만 놀 거다, 일반 교사나 보호자는 다 나쁘다와 같이 과도하게 청각장애에 대해서 몰입하여 생겨나는 정체성입니다. 청인들과 어울릴 기회를 많이 얻음으로써 상호작용하고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중문화 정체성은 나는 청각장애인이다, 청각장애인인 것이 자랑스럽고 그래서 청인과도 잘 지낸다라는 것으로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청각장애인들과의 시간을 갖도록 하면서 두 개의 문화를 인정하는 관점입니다. 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문화를 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호자는 중간다리의 역할을 하고 그 균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를 해볼까요? 청각장애 자녀는 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해야 하나요? 청각장애 관련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청각장애인들만의 문화가 있으므로 그 속에서 함께 어울리고 수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도하라고 하던데 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수어냐 구어냐로 모국어를 결정하기보다는 자녀가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욕구를 표현하기 위해 수어와 구어를 모두 익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중문화, 이중언어 방법은 청각장애 중심의 교육, 사회, 문화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수어냐 구어냐를 따지는 청인의 시각에서 벗어나 수어가 청각장애인들의 모국어이고 나머지 국어가 제2의 언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 방법은 수어를 모국어로 인정하여 어릴 때 수어를 접하게 되고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는 제2외국어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어를 중심으로 하지만 구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청각장애 자녀의 요구에 따라서 수어와 구어 모두를 인정하고 접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외국어는 8세에서 12세에 배우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보는데 이중문화, 이중언어 방법으로 본다면 학령기에 제2외국어인 한국어를 배우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과 이야기를 할 때에는 얼굴 표정과 함께 이야기하고 주의를 끌 경우에는 어깨를 가볍게 치거나 앞쪽에서 손짓을 하고 불을 껐다 켜는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2. 자립을 위한 지원. 청각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청인일 경우 소통의 차이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부모는 나와 다른 사람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청년기에 이르면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환경으로 이러한 마음은 증폭이 되고 자녀들의 마음은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그 시기에 청각장애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과 가깝기는 하지만 자신의 심정과 처지를 공감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자녀의 말을 포용하고 경청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로 나가는 청각장애 자녀들은 낯선 사회라는 공간과 의사소통의 장벽이라는 심리적인 두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해보라고 자녀에게 권유할 경우 무심결에한 이러한 말이 자녀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겠죠? 사회에 나가기를 주저하거나 시행착오로 힘들어하는 자녀를 위해 어렵게 어려움을 이야기했다면 다음과 같은 말들로 공감해주고 지지해주세요. 언어 치료를 중단하고 싶어하고 수어에 관심을 가질 때에는 그래, 네가 지금까지 가족들과 소통하려고 언어 치료하느라 많이 고생했지. 이제는 네 생각을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수어를 배워도 괜찮아 라거나 이제는 엄마가 네 언어를 배워볼까? 수어는 어디서 배울 수 있니? 라고 이야기해주세요. 대학교에서 힘들어할 때에는 힘들지, 맞아. 엄마도 처음 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들었어. 넌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 거야. 괜찮아 라거나 네가 장애가 있어서 사람들이 널 무시하는 게 아니야. 나랑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몰라서 그럴 거야. 네가 가르쳐줘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세요.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을 때에는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라거나 그건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 화가 많이 나면 네가 너무 참을 필요는 없어. 또는 아직 사회가 준비가 안 되었구나. 네가 힘든 것 다 알아 라고 말해주세요. 대부분의 청각 장애인들은 자신의 꿈, 재능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각장애로 할 수 없는 일도 있지만 다른 것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청력과 무관한 일들은 많으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도 도전해보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20대는 무작정 꿈꿀 수 있는 유일한 나이입니다. 그렇게 무작정 꿈을 꾸며 열정을 펼쳐봐야 자신의 한계도 사회의 문제점도 또한 자신이 진짜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희망하는 꿈이 있을 때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한번 해볼까? 라고 말해주세요. 좌절해서 돌아올 때 네 장애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지 마시고 아직 사회가 변화되지 않았구나. 힘내면서 기다려보자. 함께 싸워보자 라고 격려해주세요. 청원복지관의 조사를 보면 청각장애 청년들이 취업을 선택할 때 급여보다는 적성을 우선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안전성을 그 다음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취업을 준비하며 어렵다고 꼽은 것은 적성과 자기 이해 부족입니다. 그 다음이 28%로 취업 정보 부족인데 이 둘의 공통점은 정보 부족입니다. 취업 시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 되어라 혹은 여기에 들어가 봐라 하고 강요하는 것은 지양하고 자신의 적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을 받는 등 도와주세요. 또 주변의 이야기에 끌려가지 말고 자녀의 행복한 삶을 중심에 두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지 못할 경우 시간을 가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학 진학 및 취업에서 가장 망설여지고 고민되는 부분은 바로 소통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이나 회사는 농학생에 대한 서비스 경험이 없어서 어떤 도움을 어떻게 주어야 할지 잘 몰라서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부모가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는 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대학과 자녀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취업 시 구어든 수어든 자녀가 가장 편하고 자신 있는 언어로 면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조기기는 장애인 등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향상 보완하고 일상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각종 기계, 기구, 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청각장애인은 대부분 의사소통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부모를 위한 자조모임 및 상담. 부모 자조모임은 크게 보청기 착용과 와우 수술의 여부에 따라 부모들 간의 모임이 나누어집니다. 자조모임 참여를 원하시면
보청기 회사와 이비인 호과병원, 그리고 복지관 홈페이지에 부모 자조 모임 소개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사시는 곳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자조 모임에 참여하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자녀는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사회에 진출을 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독립심이 생겨 부모가 무언가를 도우려 할 때 자녀들은 참견이라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섭섭해하지 마시고 내 자녀가 성숙했구나 하고 자신을 위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저 관심을 가져주시고 무조건적인 희생보다는 부모들도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당당히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이 건강하게 독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전적인 것이나 인간관계 등 부모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자녀와 같이 논의하고 진행해 보세요. 부모들이 자녀들의 언어인 수어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뿐 아니라 부모 자신을 위하여 수어를 배워보세요. 수어로 자녀와 대화하면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속이 시원해지고 신뢰가 한층 두터워질 것입니다. 이외에도 서울시에서는 장애인과 가족들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돌봄 가족 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자들에게 쉼을 제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보호자들 간의 관계를 통해 정서적인 지지를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청음복지관, 삼성소리샘 복지관, 시립 서대문 농아인 복지관 등 가까운 복지관에 문의하셔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4. 청각장애인에 대한 법률.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9조 접근성에서는 건물에 공공보청기 비치 등 보청 청취가 가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한국 수어나 문자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통역 제공하고 안내인을 배치하거나 쉬운 안내도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 의사소통 및 정보 등에서는 청각장애인 본인이 원하는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는데 이때 의사소통 수단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청각장애인 입장에서 중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청각장애인들이 정보를 얻고 전파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고 이는 공식적인 행사 등 사람들과의 교류의 장소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4조 교육에서는 청각장애인이 대학 등 공적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할 때 통역이나 자막 등이 제공되어야 하며 수어를 중심으로 한 수업이나 청각장애인 교사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0조 문화생활 등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을 사회가 인정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듣지 못한다는 신체적인 한계가 더 이상 핸디캡이 아니며 그들이 가지는 고유한 생활 양식을 존중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0조 정보접근에서 차별금지 조항에 의하며 개인이나 법인 및 공공기관은 청각장애인들의 수어, 문자, 구화 등은 물론 방송을 비롯한 매체를 이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어 통역사나 문자 제공자 등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그 활동을 방해하는 등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1조 정보통신 등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 조항은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의 소통이나 정보 매체를 이용하는 데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어, 문자 등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공공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청각장애인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수어, 문자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조항에 따라 법률에 정한 개인을 비롯한 기관 등은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사를 할 때 청각장애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한편 법에서는 방송과 전화 서비스에 대하여도 접근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에서는 자막 방송과 수어 통역 방송을 하고 있으며 전화 서비스에 대해서는
비장애인의 음성을 문자나 수어로 통역하여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어법의 조항을 살펴보면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에서는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한국수어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기본계획에는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연구 및 전문용어 표준화, 한국수어의 교육, 한국수어의 보급, 한국수어 통역,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 남북한 한국수어의 교류 및 연구 등이 있습니다. 제11조 한국수어 교육 등에서는 농인 등이 한국수어와 한국어 능력 발달을 위하여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제14조 한국수어의 사용 촉진 및 보급에서는 한국수어의 보급과 활성화를 위하여 인식 확산 사업을 수행하고 한국수어 교원을 양성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한국수어 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공직선거법,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방송법, 저작권법 등에서도 청각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습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인기의 청각장애인은 자신과 같은 청각장애인들의 공동체인 농사회를 경험하며 자신의 정체성에 많은 고민을 합니다. 구어냐 수어냐의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 방식은 당사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로 선택은 자신의 적성을 명확하게 알고 흥미를 느끼는 것을 넘어 자발적으로 탐구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자녀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청각장애와 관련된 법률에는 대부분 의사소통 지원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며 차별을 받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